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머 플러스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사 파트 제일 마지막 단계이고요.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개념을 한번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자동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verb가 있고 이렇게 뒤쪽에 intransitive라고 하는 영어로 쓰여요. 자, 두 번째 타동사는 어떻게 쓰냐면 verb가 있고 이렇게 transitives라고 하는 요 I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가 기본적인 영어고요. 여러분들 아마 요런 거 들어본 적 있죠? VI, VT,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VI, VT라고 하는 형태가 자동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계열이고요. VT가 바로 타동사라고 하는 계열로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사라고 하는 이 I는 그 구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죠? verb intransitive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 transitive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대상 또는 목적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면 자, 대상 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가 바로 접두 in이고 얘를 조금 더 구문으로 팽창을 시키면 자동사는 그죠? 뒤에 목적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in 같이 생겨 있는 요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그죠?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같은 거를 쓰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우리 이미 이거 배우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생각을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가 바로 뭐죠, 여러분들? 그죠? 전명구, 부사구.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건 뒤쪽에 목적어를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하는 뜻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그 구문상에서 전치사가 필요하고 반대로 타동사라고 하는 동사들은 뒤쪽에 명사 형태인 대상어를 바로 붙일 수 있다라는 것. 그죠? 요게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가 갖고 있는 문장 내의 특징 또는 구문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의미상의 특징은 자동사라고 하는 요 동사의 계열은 그죠? 구문상의 주어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서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초점만 맞춰지고 반대로 타동사라고 하는 I는 반드시 주어 말고도 필요한 요건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목적어와의 관련성 또는 연관성을 그죠?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wait와 똑같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await가 있죠. 위에 거는 자동사 계열이고 아래 거는 타동사 계열이라면 구문상의 특징으로 본다면 주어가 있고 그죠? 여기다가 힘을 연결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wait는 목적어 대상을 바로 집어넣을 수 없고 await는 바로 집어넣을 수 있죠. 요럴 때 wait라고 하는 I는 반드시 그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라고 하는 for를 집어넣게 돼요. 이게 구문상의 특징이고, 자, 해석상의 문제는, 자, wait라고 하는 I의 주체가 바로 자동사는 주어란 얘기고, 그죠? await라고 하는 I는 반드시 목적어라고 하는 I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일단은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좀 따라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용어에서 여전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핵심 사항이 뭔지. 자, 일단은 lie라고 하는 I가 자동사고요. 여기 등장하는 lay라고 하는 I는 타동사예요. 또 밑에 lie라고 하는 I는 역시 자동사야. 그러면 세 가지의 구문상의 특징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거? 자, 자동사라고 하는 이 lie는 뒤쪽에 목적어를 바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뭐를 쓰고 명사를 목적어를 쓰려면 반드시 뭘 쓰고 그죠? 전치사를 쓰고
타동사 계열은 뒤쪽에 목적어를 바로 써도 되고, 역시 자동사인 경우는 뒤쪽에 목적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뭘 구분하시냐면, 여기까지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동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일 때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라이라고 하는 아이의 과거 동사는 레이라고 쓰고요. 레이아의 과거 동사는 레이드라고 쓰고, 밑에 거의 동사는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 영어에서 문제가 되는 거가 바로 얘와 얘예요. 그죠?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구문상의 원칙을 조금 이해한다면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 얘는 자동사 계열의 동사고 얘는 타동사 계열의 동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 레이는 현재 동사고 요 레이는 과거 동사예요. 그죠? 그럼 일단 시제를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레이는 그죠? 타동사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올 거지만 요 레이는 뒤쪽에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전면구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구문에서 바로 보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보세요. He lay on the bed and fell asleep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lay는 A의 lay일까요? B의 lay일까요? 일단 제가 지금 해석을 안 가르쳐 드린 이유는 해석보다 구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맞추세요. 해석을 떠나서 이 lay는 어느 lay인 것 같아요? He lay 라면, 그죠? 일단은 보세요. 현재라면 S가 붙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죠? he가 3인칭 단수니까. 또 만약에 저 lay가 현재 동사의 lay라면 뒤쪽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 뭐가 오는 게 아니라 on the bed라고 하는 전면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두 가지를 턴다면 저때 lay는 그죠? A의 lay가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럼 자동사니까 일단은 누가 눕는 거야? 그가 주체라는 것. 그죠? 그가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거는 여러분들 뭐 laid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죠? 요걸로 썼다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마지막 얘입니다. 얘는 누구냐면 lie라고 하는 아이 뒤에 lied가 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면구가 to가 오고 뒤에 somebody가 들어오면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 동사 파트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우리가 지금 PP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동사 파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자, 뭘 구분하자? 네. lay와 그죠? lay를 구분하자. 어떻게 구분하자? 한 동사는 자동사 계열이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안 오고, 하나는 타동사 계열이니까 목적어가 오고, 또 하나는 현재 동사니까 그죠? 3인칭이 주어가 오면 S가 붙어야 되지만 하나는 과거 동사니까 그죠? S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lie라고 하는 아이도 뒤에 to를 쓰게 되면 얘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 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동사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PP 파트나 우리 분사 파트 배우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네. 자, 이번에는 여기서 그죠? 중요한 rise라는 아이가 있고 raise라는 아이를 먼저 기억하죠. 요거는 자동사 계열이고 얘는 타동사 계열이야. 그럼 얘는 뒤쪽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전면구가 등장을 하겠고, 얘는 뒤쪽에 바로 목적어가 등장하겠죠. 그죠? 그럼 손을 들다, 의문을 제기하다 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뒤에 등장한다면 그 동사는 raise라고 쓰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현재 동사고요. 네, 우리 과거 동사 볼까요? raise의 과거 동사는 rose입니다. 그리고 raise의 과거 동사는 규칙 변화여서 raised. 역시 자동사 계열, 타동사 계열은 변함이 없네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자동사의 의미에서 주어를 썼다면 the sun rises 하면 누가 올라간 거야? 태양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He raised his right hand는 누가 올라간 거야? 그죠? 오른손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요게 기본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rise, raise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요거도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단어입니다. arise, 그 다음에
arouse 구분인데 역시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야. 시험 영어에서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arise는 rise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고 있는 방향이야. rise는 올리다라는 뜻이지만 arise는 그저 happen 계열입니다. occur 계열이에요. 그죠? 발생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영어에서는 rise라고 하는 뜻과 arise라고 하는 뜻을 비교합니다. 알겠죠? 자동사 계열로 들어오는 계열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arouse의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얘는 어떤 것들을 야기시키다. 그죠? 또는 자극시키다. 그죠? 또는 일깨우게 하다. 그죠? 이런 의미로 타동사 계열로 쓰인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시험장의 핵심은 뒤쪽에 그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목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타동사라는 계열로 쓰시고 목적어가 없는 계열은 자동사라는 계열로 쓰시고 특별히 arise는 그죠? 뜻이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 sit, set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동사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계열은 아닌데요. 요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sit은 그죠? sit 자동사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그다음 누구를 앉히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한 건 얘가 타동사 계열이에요. 이렇게. 그죠? 과거동사 sat 역시 자동사. 얘는 규칙 변화 seated. 누구누구를 앉히다라고 할 때. 그죠? 의미적인 변화를 보면 주어가 앉는 거면 예. 목적어를 앉히는 거면 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AAA 규칙인데요. set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고요. 자, 뒤에 무엇을 놓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겠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구문상의 특징은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자, he sat on the chair 하면 자신이 앉는 거야. 그가 앉는 거였고 he sat it on the table이라면 목적어 it을 테이블 위에 놓는 거고 sit yourself on the chair이라고 하면 그죠? 너 자신을 직역하면 앉아라는 얘기 앉으세요라는 뜻이죠. 목적어로 있는 동사를 쓴 거고 그죠? Please be seated on the chair이라고 하면 목적어인 yourself를 또는 you를 앞쪽으로 빼서 수동태 형태로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건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자동사의 특징이 자동사는 절대로 be 플러스 pp라는 수동태의 형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수동태 파트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일단은 요 내용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세요. 자동사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fall, fell이라고 하는 아이도 보이네요. 그죠? fall, fell. 역시 자동사, 타동사 계열로 보시면 돼요. 역시 자동사, 타동사. 근데 얘가 과거가 얘라서 얘랑 비슷하죠. 그죠? 하지만 과거가 들어온다라도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fall은 주어가 뭔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fall asleep 하면 잠이 드는 거죠. 그죠? fell 마찬가지고 근데 fell은 목적어를 쓰러뜨리다라는 뜻이야. 자, prices are falling. 그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wooden man. 그죠? wooden man felled a tree. 그죠? 네. 나무꾼이 그죠? 나무를 쓰러뜨린 거고. 아시겠죠? 네. 목적어가 있고 없고의 구문을 따져서 네,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으로 보시면 둘 다 타동사입니다. find가 있고 과거동사가 found죠. 이거는 발견하다는 뜻이고 이번에는 found라고 하는 현재동사가 있고 그죠? founded라고 하는 과거동사가 있을 때 역시 타동사 계열은 변함이 없어요. 이 밑에 것은 무엇을 창설하고 설립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생긴 형태가 같다지만 얘네들은 구문상의 특징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지?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 네.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행 있습니다. 행. 자, 행, 헝.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 주어 자리에, 혹시 동사 자리에 행, 헝이 들어왔어요. 이 동사는 타동사고요. 얘도 타동사 계열이야. 얘는 당연히 과거겠죠. 이때 뜻이 뭐라고? 그죠? 걸다, 무엇을 걸다, 목적어가 있는 거야. 매달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번에는 행트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면 역시 타동사 누구누구를 교수대에 달다. 그죠? 교수형에 처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법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독해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ffect, effect는 보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에서 자주 나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먼저 알아두세요. 일단은 affect라고 하는 아이도 타동사고요. 발음은 effect입니다. 네, effect라고 하는 아이도 타동사예요. 그럼 얘는 구문상의 특징은 첫 번째, 뭐 뒤에 목적어를 바로 써야지. 절대로 only를 쓰게 되면 얘는 자동사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죠? 요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ffect는 누구누구에게, 그죠? 목적어가 있겠죠.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고요. 영향을 끼치다. 그 다음에 effect는 결과를 초래하다야. 초래하다. 또는 이러한 것들을 야기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일단은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affect와 effect는 정확하게 일단 타동사 계열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목적어가 바로 있다라는 것, 뒤에 on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요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 요거에 이제 같은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influence, 그죠? impact라고 하는 계열로 들어오는 거고, 자, 얘는 그죠? 어떤 것들을 초래하고 결과가 일으키는 거니까, 그죠? cause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반면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두실 건, 자, effect라고 하는 요 I는, 자, 그 품사의 구조가 명사가는 없어요. 영어에. effect는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affect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기본적으로 명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affect가 기본적으로 명사가 없고, effect는 명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 말하다라고 하는 뜻 갖고 있는 요것들이 있죠. 요것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 우리? 자, 대표적인 say라고 하는 아이와 그리고 대표적인 tell이라고 하는 아이가 타동사 계열인데요. 일단은 tell은 주로 사형식, 그죠? io, do라고 하는 형태로 주로 많이 들고, 이 do에는 대절도 가능하다라는 것, say는 주로 뒤쪽에 목적절을 이끄는 문장이 대절이라는 것, 그죠? 그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say 뒤에는 절대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talk와 그리고 speak라고 하는 요 동사는 일반적으로는 다 자동사 계열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뭐가 올 때 뒤쪽에 언어가 들어올 때는 그저 speak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갈 때 역시 마찬가지 형태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요것도 있어요. 자, tell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간접 목적어만 취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tell a story,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tell a lie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거짓말을 하다라는 뜻으로는 충분히 say가 아니라 tell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밑에 뭐 다 얘기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네, 지금 동사 파트를 다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동사 파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 문장이라고 하는 아이의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그래서 지금 동사 파트 이제 시작하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하셨고, 그러고 나서 특별히 자동사, 타동사도 구분을 잠깐 해보셨죠, 그죠?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동사 과정부터 시작하시고요. 우리 이제 4강부터는 시제라는 것들을 다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시제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고 또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편입값 특례 공부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또는 그죠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시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